이순신의 빙의대 전쟁의 신이 된 지수, 정의의 천사가 된 나나, 세계관 최강자 이민호.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평범한 회사원 안효섭이라고. 내가 좋아했던 나만 알고 있는 소설이 현실이 되었다. 이번 영화의 스토리를 짧게 짚어보자면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인 김독자. 그는 평소와 같이 웹소설을 읽으며 퇴근 중 알 수 없는 음성과 함께 세상이 멸망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이 멈췄다. 동호대교 한가운데서. 제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깨비라는 신비한 존재가 등장해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살인을 저질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 여러분들은 시나리오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붕괴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인을 시작하며 지하철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하지만 평범했던 김독자만이 도깨비의 예상을 깨버리는 공략법을 보여주는데, 그가 독특한 공략법을 쓸 수 있었던 건 그는 이미 이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웹소설에서 말이죠. 이거 그 소설 시작이랑 똑같잖아. 그렇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홀로 읽었던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이 바로 눈앞에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 그렇게 김독자는 평범남에서 세계관, 인물, 사건의 순서까지 꿰뚫고 있는 사기캐로 급부상하죠. 이 세계관의 특별한 설정인 배우성, 즉 후원자들의 능력을 쓸 수 있게 된 이순신 이지엘, 대천사 우리엘 정의원, 강철의 주인 이현성, 곤충들의 왕 이기령 등 김독자는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며 퀘스트를 깨나가지만 그에게 이질감을 느낀 웹소설의 진짜 주인공, 그의 최애캐였던 유준혁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 아 잠깐만! 살아서 충무로 가져와. 유준혁이 개새끼야! 이번 영화의 꿀잼 관람 포인트는 단연 배우성의 힘을 빌려 괴물들을 때려잡는 캐릭터들의 화려한 스킬과 전투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김독자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계관 최강의 사기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그가 지닌 특수 스킬들 덕분이었죠. 등장인물의 정보와 능력을 간파하는 스캔 스킬인 등장인물 일람, 다른 캐릭터들의 능력을 카피해 사용할 수 있는 카피 스킬인 책갈피, 이야기 전개가 기억이 안 날 때 웹소설을 빠르게 읽어 공략법을 찾을 수 있는 독해력 등을 스킬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치트키급 사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김독자는 목숨을 걸어하는 매 퀘스트를 쉽게 깨는 것은 물론 누가 주요 캐릭터들인지를 파악해 그들을 각성시켜 든든한 아군까지 만들어내죠. 예고편 속 장면들로 보아 안효섭이 연기하는 김독자는 원작처럼 자신의 능력을 숨기며 살아남는 데 집중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본격적으로 능력을 활용해 퀘스트를 통과하고 유상아, 이현성, 이기령 등과 같은 핵심 인물들을 포섭해 팀을 만들어 나가죠. 가장 기대되는 장면은 단연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첫 전투입니다. 이 미션은 극의 도입이자 세계관의 규칙을 처음 보여주는 중요한 파트이며 강력한 첫 빌런도 등장하는 만큼 김독자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기는지, 그리고 그걸 안효섭이 어떻게 표현해낼지 정말 기대되죠. 다음은 웹소설의 찐 주인공이자 세계관 최강자인 이민호가 연기하는 유준혁의 능력입니다. 너 뭐야? 그는 찐 주인공답게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무공 통달 등을 이용해 사기적인 전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가 웹소설 세계관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든 기억을 가진 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회귀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글로 이 세계를 경험한 김독자와는 달리 유준혁은 직접 경험을 통해 공략법을 습득했죠. 그의 전투력과 전투 센스는 지트키를 쓰는 김독자조차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회귀 능력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으니 바로 죽어야만 발동한다는 것. 수십 번의 죽음을 반복해온 그는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반복되는 죽음에 멘탈이 붕괴되고 말죠. 예고편 속 유준혁 역시 이미 수차례 회귀를 겪은 인물답게 지하철 안이 아비규환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민호는 그런 유준혁을 평정심 있게 잘 표현해내며 인물 특유의 무게감을 잘 전달하죠. 그리고 칼과 총 등 다양한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액션 역시 이민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장면입니다. 특히 기대가 되는 건 김독자와의 첫 대면 장면입니다. 수십 번의 회귀를 거친 유준혁이 김독자와 처음 만나는 순간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을 보이지만 너 뭐야? 김독자가 예지력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자 순간 그는 당황하죠. 제 전용 스킬이 예지력이거든요? 저랑 같이 가면 앞으로 시나리오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장면은 정보로 무장한 김독자 vs 경험으로 무장한 찐 주인공이 충돌하는 첫 장면이기에 이민호의 카리스마를 볼 수 있는 이 장면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수빈이 연기하는 유상아는 미너소프트에서 김독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입니다. 그녀는 김독자와 함께 퇴근 중 우연히 이 세계로 휩쓸려 들어간 캐릭터인데요. 그녀는 김독자와 같은 웹소설 멸살법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녀가 왜 김독자와 함께 이 세계로 떨어졌는지 김독자는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등장인물 일람조차 그녀의 능력을 읽어내지 못하자 김독자는 점점 혼란에 빠져듭니다. 누구냐 너? 그녀의 능력으로는 타종족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통역 능력과 빛나는 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전투 스타일을 보여주죠. 예고편석 최수빈은 유상어로 완벽히 변신해 화려한 전투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스킬과 시를 활용해 적을 구속하는 독특한 전투 스타일이 눈에 띄죠. 여리여리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강렬한 카리스마, 그 반전 매력이 이번 영화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초반엔 팀 내 서포터 포지션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녀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죠. 과연 웹소설 멸살법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상아는 어떻게 김독자와 함께 이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신승호가 연기하는 이현성은 육군 중위로 건장한 체격과 바른 신념으로 멸살법의 주요 조연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배우성인 강철의 주인의 영향으로 태산 밀기, 태산 부수기, 강철아 등 팀 내 탱커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죠. 아직 미필이지만 유독 군복이 잘 어울리는 배우죠. 신승호는 이현성으로 변신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군복을 입습니다. 다수의 작품에서 악역, 특히 DP에서 빌런 황장수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연기했었죠. 아가리 벌려. 로얄 젤리. 벌려봐. 하지만 이번엔 정반대의 역할입니다. 믿음직한 리더이자 모두가 의지하는 캐릭터 이현성. 악역에서 보여줬던 카리스마는 유지하되 이번엔 팀을 지키는 든든한 전우의 면모까지 그는 설득력 있게 풀어낼 수 있을지 신승호의 새로운 연기 변신이 기대됩니다. 정의의 천사를 배우성으로 둔 나나가 연기하는 정의원은 칼을 주무기로 팀 내 딜러 역할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귀살, 검도, 그리고 악을 심판하는 스킬인 심판의 시간 등 가장 정의로운 캐릭터다운 특별한 스킬들을 갖고 있는 캐릭터죠. 그녀 역시 멸살법에 등장하지 않았던 캐릭터이기에 그게 반전과 변수를 담당하고 있죠. 나나의 모습은 정의원과 너무나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나나는 요즘 연기에 물이 올랐죠. 그녀의 물오른 연기에 더해 아이돌 출신다운 유연한 선으로 펼쳐질 시원한 액션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번 영화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지수가 연기하는 이지혜는 배우성으로 무려 충무공 이순신을 둔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배우성이 충무공 이순신답게 유중력과 비견될 정도로 칼을 잘 다뤄내는 캐릭터죠. 하지만 그녀의 진가는 바로 그녀만의 특별한 스킬인데요. 해상전투, 대군 지휘, 유령 함대 등 수중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스킬을 갖고 있기에 유준혁이 매회 회귀를 할 때마다 반드시 1순위로 포섭하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 예고편에서 보다시피 칼이 아닌 총을 다뤄내는 모습으로 각색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비록 이지혜가 칼을 쓰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총으로 각색된 그녀의 액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밖에도 곤충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앙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꼬마 이길령을 연기하는 권은성, 포탑을 설치할 수 있는 디펜스 마스터, 공필두 역의 박호산 등 원작의 캐릭터들이 대거 나오니까요. 과연 어떻게 영화로 각색되어 새롭게 만들어졌을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를 제대로 즐기려면 독특한 설정과 용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번 영화는 게임 속 세상이죠. 챕터마다 사람들에게 미션이 주어지고 등장인물들은 코인이라는 화폐로 스킬, 능력치, 아이템 등을 구매해 게임 캐릭터처럼 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사람들은 이 죽음의 게임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예로 오징어 게임이 VIP를 위한 쇼였다면 이 세계는 배우성을 위한 쇼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성이란 신화와 설화를 기반으로 한 초월적인 존재들로 이순신 장군, 천사 우리엘, 전우치, 올림푸스 신들 등 이야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모두 배우성들이죠. 이들은 독자이자 스폰서입니다. 도깨비는 이 배우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간들에게 다양한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배우성들은 마음에 드는 인간에게 코인을 후원하거나 자신의 힘을 빌려주는 계약도 맺죠. 이처럼 인간들은 배우성들에게 즐거움을 줄 컨텐츠가 되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강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 영화는 말하자면 오징어 게임의 구조, 헝거 게임의 생존소사, 그리고 데드풀처럼 이야기 속 이야기를 자극하는 메타픽션이 결합된 판타지 서바이벌입니다.
이번 영화 예고편을 보시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과 함께를 만든 제작사 리얼라이즈 피처스가 제작을 맡았고 더 테러 라이브의 김병호 감독이 메가폴을 잡았기 때문이죠. 김병호 감독은 더 테러 라이브에서 좁은 공간에서의 긴장감과 심리 압박을 극대화하는 연출로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게 이번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지하철 미션과 여관에서 벌어지는 전투씬이 얼마나 스릴 있게 펼쳐질지, 그리고 미션 시간 제한 속에서의 캐릭터들의 감정선 역시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진과 함께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CG의 완성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양한 지옥의 모습, 캐릭터들의 특수 능력은 물론 공룡까지 등장했던 그 CG의 기술력은 헐리우드 못지않는 비주얼로 국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현실과 이야기가 뒤섞이는 독특한 세계관, 조울적인 존재와의 전투, 그리고 게임처럼 설계된 챕터 구조를 CG로 얼마나 섬세하고 박진감 있게 그려내었을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7월 개봉을 앞둔 기대작 전지적 독자 시점. 오늘은 전독시의 스토리부터 세계관, 캐릭터들의 능력, 관람 포인트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알고 봐도 영화를 100% 즐길 준비는 끝났죠. 아직 원작의 웹툰을 안 보셨다면 네이버 웹툰에서 무료로 연재 중이니까요. 영화를 보기 전 가볍게 정주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